자, 그럼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스피디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각 연합회 당사자 조직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의 방향성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사자 조직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적 경제의 방향성, 이 사회적 기업 협의회 우리 권경미 회장님, 자,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향성을 지금 찾고 있고 또 홍보관 역시도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사실 출발의 근본이 뭐냐면 복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실 막중한 책임을 얹어서 조직이 되고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 지금은 우리 윤복중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육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을 할 때가 아니고 육성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들,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도 같이 좀 균형을 맞춰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제 고용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그런 부분들의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이 됐을 때는 대신 이유들이 다 개개인의 사연과 사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이 보통의 일반적인 기업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디고 조금 느리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나 행정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바라볼 때 좀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 거.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은 반대로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을 알아봐 줘야 돼가 아니라 기업인의 마인드로 사회적 가치는 당연히 베이스에 가지고 가는 마음인 거고 기업의 어떤 마인드를 좀 고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했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서비스 제품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우리 당사자 조직들도 해야 한다. 다만 그 노력을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고 사회나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왜 빨리 성장을 못해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도 성장이 안정화로 손익분기점이 바뀌는 데까지 5년 안에 자리를 잡는다. 그 비율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들이 단순히 복지로 물려나가지 않고 자립이라는 어떤 형태의 조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가치가 있으니 사회는 그분들을 기다려주는 그리고 응원해주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질적인 성장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869님, 대전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에게 공도체성이란 어떠한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지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가 즉석에서 그냥 김미정 대표님께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기업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나 또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든 다 그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성 관련해서는 저희는 마을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있는 분들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자원 그러니까 역사 문화 자원부터 시작해서 인적 자원 여러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마을을 더 살고 싶은 곳 살기 좋은 곳 이런 마을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 저희 마을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기업은 기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를 더 강화하는 일을 하는 곳이 마을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개 마을 기업들은 그런 공동체를 이제 마을에서 실현해 보고 있지만 저희 연합회 차원에서는
각각의 작은 공동체들 또 더 크게 또 실현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전체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 같이 만나면 각각이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기업마다 또 뭐 수익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같이 제조업을 하는 곳에서는 시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론화해서 또 어떻게 같이 풀어가야 될지 또 마을에서 시작된 것이 또 마을 연합회로 같이 모였을 때는 그런 더 큰 문제들을 더 큰 조직 안에서 또 같이 해결해 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도모해보고 또 같이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자원들을 또 같이 엮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힘을 가지는 거고 이런 게 또 풀뿌리 운동의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갔을 때 그 공동체들이 더 튼튼한 이런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당사자 조직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의 방향성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아까 조금 전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간단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저희들한테 경제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취약계층 고용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적 가치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가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처음에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취약계층들을 고용하고 또 그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와 인증을 거쳐서 최대 5년까지 일자리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 안에 내가 경제적 자립,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숙제들이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들 그들을 이제 경제 기업들이 운영하면서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5년이라는 기간도 다 끝나고 지원받는 기간도 끝난 지가 한참 전에 된 기업 중에 하나여서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건 그거거든요.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저에게 원했던 것들은 대기업처럼 복리시설이 되게 좋은 기업, 그리고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 그리고 그 외에 나에게 주는 혜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적당한 금액, 내가 돈 많이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가능한 일이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한 금액이었으면 좋겠어였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한 건 그냥 내가 1년이 지나서 계약 해지돼서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꾸준히 너랑 함께 오래 했으면 좋겠어가 저랑 함께 일했던 분들의 의지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래 그거를 유지하지 못한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되게 낙담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게 이제 바라는 것들이 그거인 거잖아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내가 근로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내가 장애가 있어서가 아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적지만 내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였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룰 수 있게 정책적 기반이나 시에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우리 한반협동조합연합회 우리 오세정 회장님께서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협력해야 할 사항. 뭐 사실 늘 고민되는 건데 쉬울 것 같으면서 답변이 토론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전에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세 가지 꼭지로 이걸 나눠야지 답변을 드리지 그렇지 않고 한 가지만을 가지고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는 이제 그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정말 뭐 저희들 지역 경제 활성화 앞장서고 싶고 정말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우리한테 그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연합회 차원에서도 매년 그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참 그 쉽게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역할 이 역시도 저도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12년, 협동조합 경력 7년, 그다음에 연합회 경력 한 3년 정도 이상 이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제가 그 소상공인 그런 컨설턴트나 이런 데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어떤 게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 탈락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참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자본이 주인인 이 정글의 법칙을 탈피해서 이 사람이 주인인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따뜻한 사람 중심의 어떤 경제 모델을 만들자고 했는데 참 저희들 역할을 주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당사자들과 이제 협력해야 될 사항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분권 2.0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방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도마 이동에 이제 주민자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사실 못했던 것도 제 불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는데 우리 역시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심점. 지금 저희들이 뭐 대전광역시의 전체 사회적 경제 기업들 5개 영역에 1,200개 정도 그 지금 사업자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뭐 나머지까지 따진다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런 이렇게 막대한 그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이런 조직이 사실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다양하게 좀 널려 있는 이런 조직들을 좀 이렇게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될 사항, 적극적인 동참, 협업관계 구축,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시에서도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